차가운 겨울밤 좁은 골목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이 앞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강윤경. 전국에 수십 개 브랜드를 거느린 식품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낡은 골목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딸이 결혼하겠다는 남자. 국밥집을 운영하는 차준노를 몰래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작 국밥집 남자라니. 윤경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맨손으로 시작해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죠. 혼자 딸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소중한 딸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의심은 그녀가 사업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의심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 것입니다.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골목 끝에 한결순대국밥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었지만 그 아래서 피어오르는 김은 따뜻해 보였죠. 윤경은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사골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젊은 남자가 무거워 보이는 갈색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차준노였죠. 저 시간에 대체 뭘 하는 거지? 준노는 주변을 살피더니 박스를 들고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윤경의 가슴속에서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역시 뭔가 있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계산대 의자에 덮인 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국 무늬가 수놓아진 천이었죠. 윤경의 숨이 멈췄습니다. 저 무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아니 기억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떠오르려 했어요. 아니야, 착각이야. 윤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딸의 미래가 중요했어요. 저 남자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끝까지 보고 그 다음에 믿을 거야. 검은 세단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윤경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그날 밤 윤경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직접 가게에 들어가 더 가까이에서 그를 관찰하겠다고요. 다음날 아침 윤경은 평범한 손님처럼 한결순대국밥에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주변을 살폈죠. 어서 오세요. 준노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손님들 사이를 바쁘게 움직이며 국밥을 내오고 있었어요. 윤경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제부터 속이 더부룩하시다 하셨죠? 후추만 살짝 넣었어요. 준노가 한 할아버지에게 국밥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손님의 상태를 기억한다고? 윤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테이블로 향한 준노가 또 말했어요. 매운 건 힘드시다 하셔서 청양고추는 뺐습니다. 국물은 진하게, 대신 소금은 줄였어요. 각 손님마다 다르게 음식을 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계산이 없었어요. 그저 사람을 기억하고 배려하는 진심이 느껴졌죠. 윤경의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낡은 모자를 쓴 할머니가 리어카를 세워두고 들어왔습니다. 폐지를 줍는 분 같았어요. 저기 구석에 앉을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방해가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준노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이쪽이 더 따뜻해요. 거기 구석은 찬바람 들어요. 여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아니요, 여기요. 햇살이 딱 들어요. 따뜻하게 국밥 먹으면 더 맛있어요. 준노의 미소에는 연민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태도였어요. 윤경의 가슴이 미세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커피를 뽑으러 계산대로 간 윤경은 우연히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살짝 펼쳐보니 손님들의 이름과 기록이 빼곡했어요. 강만식 어르신 마이너스 국간장 몇 방울, 소금은 적게, 이가 약한 분, 김순녀 어르신 마이너스 부추 잘 드심.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다. 기억하면 다음엔 더 따뜻하다. 윤경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기억하면 더 따뜻하다. 그 문장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철학 같았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죠. 아니야, 그건 장사꾼의 기술이야. 윤경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계산대 옆 코르크보드에는 파란 수국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어요. 스티커마다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오늘은 그냥 드세요. 누군가 미리 한 그릇을 계산하면 스티커를 붙이고 필요한 사람이 와서 조용히 스티커를 떼어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그 문장은 사람의 마음을 덮였어요. 윤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윤경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어요. 밖으로 나온 윤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까지 보자. 사람 속은 아무도 몰라. 그렇게 다짐했지만 가슴속 한 구석은 이미 조금씩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경은 다시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준노를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밤 10시 45분 준노가 어제와 똑같이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전거 뒤에 실었죠. 윤경은 차에서 내려 멀찍이 뒤를 밟았습니다. 자전거는 시장 안쪽 깊숙한 곳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곳이었죠. 마침내 허름한 창고 건물 앞에서 자전거가 멈췄습니다. 문 옆에는 손글씨로 쓴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한결 나눔 냉장고. 윤경은 전신주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습니다. 준노가 박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윤경은 조심스럽게 창문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큰 업소용 냉장고가 있었고 준노는 박스에서 투명한 용기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각 용기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골 미음, 순대국밥 국물 따로, 무, 부추 선택 가능, 연한 고기 마이너스 치아 약하신 분용. 준노는 용기를 냉장고에 넣기 전 먼저 내부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하고 용기마다 유통기한 스티커를 정성스럽게 붙였어요. 마지막으로 맨 아래 칸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속이 약하신 분 먼저. 윤경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리를 마친 준노가 밖으로 나왔을 때 골목 저편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걸어왔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잠시 후 노인이 용기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데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노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일부러 시선을 돌렸어요. 못 본 척하는 거였습니다. 노인의 체면을 지켜주려는 배려였죠. 윤경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보여주기가 아니야. 다음날 점심시간 윤경은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준노가 앞치마를 벗고 뒷문으로 향하는 게 보였어요. 윤경은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준노는 자전거에 까만 비닐봉지를 씻고 낡은 주택가로 향했어요. 한방 앞에서 자전거가 멈췄습니다. 준노가 문을 두드렸죠. 어르신, 오늘 왜 식사하러 안 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야윈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몸이 영 부둥해서 못 갔네. 자네가 날 먹여 살리는구만. 천천히 드세요. 내일은 가게로 오실 수 있으시죠? 바로 그때 노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는지 목소리가 바깥까지 들렸어요. 검찰청입니다. 고객님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안전계좌로 이체하세요.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준노가 재빨리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어르신, 이건 사기 전화예요. 경찰이나 검찰은 전화로 돈 이체 절대 안 해요. 준노는 노인의 핸드폰에서 발신 번호를 차단하고 스팸으로 신고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화 오면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윤경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이구나.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의심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윤경은 가게 창가에 앉아 준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돼지고기 납품업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번에도 좋은 부속 가져왔습니다. 오늘까지만 이 가격이에요. 요즘 시세에 비해 너무 싸네요. 혹시 원산지 확인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다 같은 돼지고기인데 뭐가 달라요? 너무 까다로우시네요. 저는 어르신들 속 편히 드시라고 기름기 많으면 안 돼서요. 납품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면 거래 끊을 겁니다. 하지만 준노는 단호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확인서는 꼭 봐야 해서요. 잠시 후 주방 이모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색이 좀 이상한데요? 준노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상자를 통째로 들고 나왔어요. 빗속으로 나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전부 버렸습니다. 사장님, 그거 다 버리면 내일 장사 못해요. 괜찮아요. 나쁜 재료로 끓이면 밥이 아니라 죄가 됩니다. 윤경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남자는 장사를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구나. 그날 저녁 윤경은 회사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골 어급 세트 있죠? 내일 새벽 한결 순대 국밥으로 보내요. 익명 기부라고만 적어서요. 다음날 윤경은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렀어요. 커피를 뽑으러 갔다가 바닥에 놓인 오래된 노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연도가 적혀 있었죠. 1995, 1996, 1997. 윤경은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1995년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1995년 12월 12일 밤 젊은 엄마와 아기 마이너스 순댓국 공짜 아기 사골 미음 새 수국무늬 테이블보로 감싸줌 짠맛 추림 밥은 사람 먼저 숨이 턱 막혔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비에 젖어 쓰러졌던 자신과 아기 민서 문을 열어주고 따뜻한 국밥을 주었던 그 집 여기가 그 집이었어. 윤경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래 쌓아 올렸던 모든 의심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30년 전 그날 영순 씨가 감싸주었던 수국무늬 천, 계산대 의자에 덮여있던 바로 그 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윤경은 노트를 천천히 덮고 수국무늬 천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잊지 않았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선명할 줄이야.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내일 이야기하자. 가슴이 오래 진동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윤경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준노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윤경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제 오래된 노트를 우연히 봤어요. 1995년 노트요. 준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해마다 새로 쓰셨어요. 손님들 기록하셨죠.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영순입니다. 윤경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 국물에서 사람 맛이 나는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삼정동 중앙시장 끝 골목에서 국밥집을 하셨나요? 준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원래 거기서 하셨어요. 화재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다시 한번 꼭 만나 뵙고 싶은데 준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시장 화재 때 혼자 남아 계시던 어르신을 끝까지 데리고 나오다가 윤경은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하며 가게를 이어받았어요. 사람 먼저 생각하라고 그래야 밥이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윤경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 간직한 천을 꺼냈어요. 수국무늬 테이블보. 이걸 같이 펼쳐볼 수 있을까요? 윤경은 천을 펼쳤습니다. 계산대 의자에 덮여있던 천과 나란히 놓았어요. 꽃잎 하나하나, 인맥 하나하나가 똑같은 무늬였습니다. 준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젖은 아기를 이걸로 감싸주셨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고 하셨죠. 윤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몰라봤어요. 미안해요. 그 은혜를 이렇게 늦게야. 목이 메어 말이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눈물로 젖어있던 엄마와 아기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활짝 웃었다고.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없었어요. 내 아이가 내가 살 수 없었어요. 준노가 작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윤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당신이 만나고 있는 민서의 엄마입니다. 준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을 의심해서 몰래 관찰했어요. 미안합니다. 딸을 잃을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제가 갚겠습니다. 그날의 빚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일로요.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윤경, 민서 그리고 준노. 따뜻한 국밥이 세 그릇 놓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윤경은 한 숟가락 국을 떠올렸습니다.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어요. 이 맛 오래전 그때랑 똑같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그 한 그릇이 결국 우리를 한 식탁에 앉혔구나. 민서가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윤경도 따라 웃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준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그릇을 나눠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해요. 이게 우리 가족의 시작이니까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수국무늬 천 위로 금빛이 내려앉았어요. 윤경은 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내일도 같이 밥 먹자. 그래요 엄마. 내일도 모레도.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사골 냄비처럼 그들의 인연도 조용히 뜨겁게 끓고 있었어요. 윤경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은 이제 세 사람 모두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